과거 속 오늘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영상으로 떠나는 라떼뉴스 여행. 영상실로 오늘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조진혁. 아나운서 이은솔입니다. 아, 은솔 씨 이거 아시죠? 이투더 은투더 솔. 조투더 찐투더 형! 제가 맞춰드리긴 하는데 이 우영우 드라마 끝난 지가 언젠데요, 선배님? 아니 저처럼 뒤늦게 다 몰아서 정주행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아니요. 인싸의 태도가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 아싸다 이거예요? 이 드라마 즐겨보셨어요, 선배? 그럼요. 저 나중에 마지막에 이제 좀 몰아서 보느라고 좀 푹 빠져서 살았는데 은솔 씨는 어때요? 저도 너무 푹 빠져서 봤지만 제가 요즘 제일 빠져있는 건 아무래도 영상실록 오늘 애니죠. 그럴 줄 알았다. 참 잘해요. 네. 자, 우리 홍보 요정 이은솔 아나운서 정말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그럼 오늘도 기다리고 기다린 과거 여행 함께 출발해 볼까요? 네. 그럼 과거 속 오늘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함께 보시죠. 하늘이 열리는 날 개천절. 개천절의 역사는 꽤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데요. 기원전 2457년 음력 10월 3일 하늘시대 아들 환웅은 하늘을 열고 인간 세상으로 내려왔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단군에서 시작된 이 역사를 자랑스러워하면서 단군의 뜻을 기리기 위해 환웅이 인간 세상에 내려왔다는 매년 음력 10월 무렵 제천 행사를 열어 수확한 곡식을 바치고 감사함을 전했는데요. 부여의 영고, 예맥의 무천, 고구려의 동맹, 신라와 고려의 팔관회에서 행해진 제천 행사에서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죠. 하지만 고려 중기 이후 몽골의 침략이 이어지며 다양한 외래 문물이 들어오면서 제사가 축소되거나 아예 사라져서 제천 행사의 의미 역시 점차 희미해져 갔습니다. 그렇게 잊힐 뻔했던 개천절의 의미가 부활한 건 다름 아닌 1909년이었습니다. 가만히 있자. 그런데 이때는 우리나라가 을사늑약으로 그 일본의 외교권에 박탈당하고 또 탄압을 받았던 시기 아닌가요? 맞아요. 일제에 저항하기 위해서는 한민족의 단합이 필요했고 대종교로 구국운동에 나섰던 독립운동가 나철은 그 해답을 단군에서 찾았는데요. 이때부터 나철은 음력 10월 3일을 개천절이라 부르며 하늘에 제를 올리는 매년 제천 행사를 열었습니다. 개천절의 기원은 단군 신화였지만 실제 개천절을 명확하게 만든 건 독립운동가였군요. 그렇죠. 이 당시 흩어진 민족의 마음을 모을 수 있을 거라는 나철의 주장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독립운동가와 계몽 지식인, 해외 동포들이 각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 제천 행사를 진행했다고 해요. 그렇구나. 단순한 제천 행사가 아니라 민족 정신을 단합하는 독립운동의 밑바탕이 된 거군요. 그렇죠. 그렇게 10년 뒤 3.1운동이 열린 1919년 4월 13일 중국 상하이에 설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일제의 거센 탄압에 맞서 민족의 단결력을 높이기 위해 3.1절과 개천절을 공식 국경일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광복 이후 1949년 국경일에 대한 법률을 통해 국민이 기억하기 쉽도록 음력이던 개천절의 날짜를 양력 10월 3일로 고정해 지금까지 그 의미를 기념해 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엔 1990년으로 가볼까요? 1990년 10월 3일 제2차 세계대전 패배로 인해서 동서로 나뉘었던 독일이 마침내 하나로 통일됐습니다. 45년간의 분단을 넘어 흡수 통합 형식으로 독일이 새롭게 태어났는데요.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4개국은 당시 날짜로 베를린을 포함한 독일에 대한 모든 권리를 공식 포기했고 기존의 관할권을 독일에 이양했습니다. 자, 이런 동서독 통일의 배경에는 이때 사회주의 국가들이 무너졌던 영향이 컸죠. 그렇죠. 고르바초프의 개혁 개방 정책 영향으로 동구권 국가들이 소련의 눈치에서 벗어나 민주화를 추진하게 됐는데 동독도 같은 행보를 걷게 되면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첫 자유선거가 실시됐습니다. 메제르 정권이 탄생하기도 하고 또 통일의 기운이 무르익어갈 즈음 서독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통일이었어요. 통일의 순간은 독일인은 물론 전 세계를 감동시켰습니다. 자정을 기해 대형 독일 국기가 단상에 올라가는 순간 군중들은 일제히 도이칠란트를 외쳤는데요. 당시 독일 전역의 교회와 성당은 일제히 종을 울렸고 새 수도가 된 베를린의 옛 제국의회 의사당 앞 광장에서는 주요 정치인들과 시민 수십만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역사적인 통일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자,
이게 이 독일 통일은 우리나라가 지금 분단 국가잖아요. 네.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더 컸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평화 통일이었다는 이 점에서 우리나라가 배울 점이 많았습니다. 통일을 주도한 헬무트 콜 서독 총리는 12월 2일 실시된 전 독일 총선에서 승리해 초대 독일 총리가 됐는데요. 통일 직후 경제적 격차와 같은 여러 문제점도 있었지만 동독과 서독의 결합은 유럽 내 독일의 위상을 새로 다지는 확실한 계기가 됐습니다. 그럼 이번엔 1935년으로 가보겠습니다. 1935년 10월 3일 이탈리아의 파시스트 군대가 아프리카 에티오피아를 전격 침공했습니다. 이탈리아군은 에티오피아의 북부 도시 아도와를 폭격하면서 침공을 시작했는데요. 당시 에티오피아의 황제 하일레 셀라시에는 침략자들을 물리치기 위해 국민들이 단결해 줄 것을 호소했지만 별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탈리아가 에티오피아를 침공한 이유는 뭔가요? 에티오피아는 당시 유럽인들이 지배하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몇 안 되는 독립국 가운데 하나였어요. 1890년대 이탈리아가 정복을 시도하기도 했는데 실패했기도 했고요. 그러다 1934년 12월 에티오피아와 이탈리아령 소말리랜드 접경지대에서 충돌이 일어나면서 이때다 싶었던 이탈리아는 모든 중재 제의를 거부하고 침공한 거예요. 결국 빈약한 장비에 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한 에티오피아군의 저항은 현대식 무기로 무장한 이탈리아 군대 공격에 힘없이 무너지고 말았는데요. 이탈리아군은 이듬해 5월 7일 수도 아디스 아바바를 함락시키고 이어 이틀 뒤인 5월 9일 에티오피아를 병합했습니다. 당시 에티오피아의 지도자 하일레 셀라시의 황제는 국외로 망명하면서 무솔리니는 이탈리아의 왕 비토리오 에마누엘레 3세를 에티오피아 황제로 선언하고 피에트로 바돌리오를 총독으로 임명했습니다. 이후 5년 뒤인 1941년에야 영국과 에티오피아의 연합군이 이탈리아군을 에티오피아 영토에서 완전히 쫓아내면서 왕위를 되찾았습니다. 네, 이뿐만 아니라 10월 3일에는 또 다른 역사도 많았습니다. 1952년에는 오스트레일리아 몬테벨로 섬에서 영국 최초로 첫 원자폭탄 실험을 실시했는데요. 미국과 소련을 뒤따라가는 그 실험이었군요. 맞아요. 영국은 과학자를 미국에 유학시켜가면서 원자폭탄 개발에 매진했습니다. 당시 원자폭탄 실험을 통해서 세계 세 번째 핵무기 보유국이 됐어요. 그렇구나. 또 1974년에는 한국민속촌이 개관하기도 했습니다. 한국민속촌은 99칸 양반집과 같은 조선시대 주택을 비롯해서 무형문화재, 민속공예가 어우러져 조선 후기 풍습과 생활상을 재현한 곳이죠. 한때 여기서 그 거지 알바가 좀 유행했던 적이 있잖아요. 하신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리고 1999년에는 일본의 전자제품 제조업체 소땡의 창업자 모리타 아키오 명예회장이 1999년 폐렴으로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열심히 과거 속으로 달려봤는데요. 영상실록으로 만나본 오늘의 과거,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그럼 다음 시간 더 알찬 이야기로 만나요.